네, 제 옆에는 아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친숙하신 분입니다. 또 미남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수석 대변인으로도 열심히 활약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이기도 한 황대호 경기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 많이 경청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민심을 받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활동할 경기도의원 황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의원님 왜 이렇게 감투가 많으세요? 네? 일을 잘하셔가지고 윗분들이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렇게 봐주시는 측면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진짜 진영에 좀 매몰되지 않고 제 기조가 문화체육관광당 아니겠습니까? 네, 성과와 어떤 결과 중심으로 계속 하겠다라고 외쳤던 게 아마 그걸 좀 중요하게 봐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뭐 의원님을 제가 100%는 다 모르지만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윗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그 많은 분들이 같이 네. 일하고 싶은 네. 분으로 우리 황대호 의원 꼽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선 얘기 뭐 구체적인 오늘 얘기하기 전에 좀 요 얘기 좀 하죠. 이 네. 대선 끝났으니까 한 일주일 좀 넘었잖아요. 네. 많이 바쁘셨죠. 네. 아무래도 좀 이번 새 정부 탄생한 거 관련해 가지고 네. 감회도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국민 주권 정부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일주일 막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벌써 생기고 있다. 일단 예. 일하는 정부, 일단 그 국가 공무원 공직 사회가 긴장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가장 얘기하는 게 정치 효능감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밥 먹으면서 야근하면서 국무회의 하시는 걸 공개로 하고요. 예. 또 국민 염원인 특검 3법 통과했고요. 대북 확성기, 예. 대북 긴장 고조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3년 만에 중단했고 예. G7 국가 정상회의도 초대되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카메라 추가 설치하면서 모든 걸 좀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네. 국민의 민의 받들겠다. 그래서 대통령님 하시는 말씀이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쓰는 1시간이 5,200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받은 지금 국무위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도 예. 그 말씀을 존중해 가시면서 본인이 말했던 어떤 통합과 성장 예. 이런 것들을 기치로 하는 저는 그런 정부의 어떤 효능감을 보여준 예. 그런 임기 시작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 예.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네. 뭐 같은 당 의원님께 뭐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잘합니까라고 얘기하면 뭐 당연하게 뭐 그렇게 좋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요 일주일 동안 뭐 굳이 단점을 보는다면 아주 굳이 뭡니까? 예? 글쎄 지금 그 대통령실 네. 그 지금 직원이 지금 과로로 맞아요. 쓰러졌다라는 예, 어제 게 소식 나와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실용주의와 이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많이 갈아놓는 스타일이셨어요. 예. 도지사 때도.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의 어떤 좀 이런 어떤 애환 같은 게 처우라든가 애환 이런 게 느껴지시겠어요. 있어서 좀 전 대통령실 계신 분들 걱정도 좀 사실 되거든요. 예. 근데 워낙 대통령님이 지금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사실 연필 하나 사무용 집기 하나 인터넷 연결망 하나 없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인수인계 받으신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우리 대통령실 직원분들 대통령님을 비롯한 좀 과로가 좀 심히 우려된다. 맞아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지금 뭐 의식을 되찾으셨다고는 하지만 네. 여튼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네. 좀 인원도 좀 충원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복귀 명령 내리셨다는데 거의 예. 형식적인 인수인계만 하고 지금 다시 돌아가거나 아예 응하지도 않거나 또 거기 별정직 분들 임명되신 분들 80명도 예.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아하. 지금 출근하지 않고 월급 루팡하시는 예, 분들 예. 꽤 많아서 이분들 뭐 꼭 전 정권 지금 정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실이 돼야 되니까 빨리 협조하셔서 일할 마음이 돼 있는 예. 대통령과 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별정직이 우리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어공 네, 같은 이른바 분들이잖아요. 어공이요. 대통령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빠져야지 TO가 나니까 네. 새로운 분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어, 근데 그래요. 아직 아예 연락 자체가 지금 두절돼서 안 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요. 예,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 관련 속보 지금 들어와서 요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진이 부근 4, 5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5km 구간이 정체되고 있고요. 사고 처리 소요 시간이 좀 큰 사고인가 봐요. 1시간 이상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 안성 휴게소 가기 전에 좀 국도로 우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자세한 소식은 오 맵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바쁘다는 얘기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감투도 여러 개 쓰고 계셔서 뭐 1인 3역에다가 또 지금 경기도의회 또 정례회 기간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이거 끝나고 달려가셔야 됩니까? 네,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날개 달고 날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요. 아니 또 이렇게 일하시면서도 그래도 좀 보람 같은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그 저 정치를 통해서 많은 정책과 예산의 예. 우선순위나 정책의 변화를 주면서 결국은 국민의 민생, 삶이 나아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때 보람을 느끼죠. 그건 예. 정치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선거 유세 가운데서 민원 저기 시민분들 많이 만나시면서 직접 민원 청취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더욱더 그런 걸 좀 느끼시겠네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이제 전통시장 방문을 했는데 네. 좀 보수 지역이었어요. 어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호흡을 가다듬고 이거 너무 꾸지람 주시는 거 아닌가 예. 했는데 진짜 따뜻하게 손 잡아 주시면서 우리 이제 제발 여야가 좀 싸우지 말고 좀 민생 회복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 예, 우리 예. 젊은 청년들 미래 세대의 정치만큼은 달랐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외환위기랑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단 말씀을 주세요. 이게 그때 예.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힘들다. 예, 이게 일일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이가요. 예. 거의 25% 정도 수준의 체감이고요. 예. 내수 경기가 그만큼 얼어붙었다라는 걸 방증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러고 했는데 참 그 여운이 아직까지 남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런 마음 꼭 좀 간직하시고 네. 열심히 또 의정 활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이제 그 선거 기간 중간에 그 네. 중앙선대위 청년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 의원님 나이가 얼추 제가 계산해봤는데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청년이에요? 예, 제가 예. 나이로 만 나이로 하면 38세거든요. 그래요? 42입니까?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꼭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저는 청년이라는 게 꼭 생물학적 나이로 규정 짓는 게 아니라 예. 어떤 국민을 위하고 어떤 정책을 바라보는 열정, 그다음 어떤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 정말로 건설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임명해 주신 거라고 보고 또 지방의원 최초예요. 그리고 맞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진짜 늦었지만. 그게 어떤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감을 느끼는 건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본 최초의 대통령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제 선임 자체가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라든가 어떤 그런 청년 세대가 앞으로 주역에 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책임감도 느끼면서 그런 방향 제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이 선거 기간에 이런 경청한 것도 좀 많은 것들이 좀 피부에 좀 와 닿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 저기 모경종 국회의원, 이 모경종 국회의원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되게 측근 지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네, 예. 근데 그분의 제안으로 선대위에 합류하신 거예요? 꼭 제안이었다기보다는 이게 서로 이야기를 평소에도 교감을 좀 많이 했었고 늘 연배도 얼마 차이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입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지방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의 예. 늘 말씀을 경청해 주셨었고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 이재명 대통령님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연을 첫 인연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10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블라인드 채용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력, 스펙 이런 거 말고 네. 오히려 실력만으로 뽑겠다. 그분이 바로 모경종. 그분이 의원이에요? 바로 모경종 의원이고 당시에는 뭐였어요, 그러면? 직접 그러니까 청년 경기도지사. 비서관이었죠. 예, 그렇게 처음으로 공개 채용, 지금의 국민주권에서 장차관 공개 채용하잖아요. 예. 그 경쟁률을 뚫고 청년 비서관이 됐고 예. 그때 청년 시리즈, 청년 기본 시리즈부터 청년 주거 정책, 취업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있었어서 교류를 하다가 이번에도 아마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사실 저만 뽑힌 게 아니고 청년 부대변인단도 네 분이 더 같이 활동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초로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또 해보셨고 또 시너지 유세단이라 그래서 요번에 청년본부가 아주 그 중앙 그 유세단에서 아주 많은 활약들을 했거든요. 전국을 예. 다니면서 그런 역할의 청년본부장으로서 아마 또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이런 대선 막 그 여러분들 많은 분들 만나시면서 뭐 전국을 누비셨잖아요. 네. 이 청년 대변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평가한다라고 하면 좀 어떤 리더라고 좀 보여주세요? 저는 뭐 제가 사실은 이
각 지역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하방해서 정말 민심을 들으라는 선거여서 예. 대통령님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예, 예.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의원으로서 봤던 걸 쭉 비추어 보면 정의로운 통합정부 그러니까 실용주의 정책 노선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이게 여당의 정책이든 야당의 정책이든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채택해서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걸 가장 중요한 예. 가치로 여기세요. 그래서 민생 민주주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다라고들 말씀하셨고 그래서 비상 경제 대응 TF 이런 것들 가동해서 지금 계속 상황 점검회의 하시지 맞아요. 않습니까? 일주일에 벌써 두 차례나 열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국민의 또 민의 자체가 어쨌든 내란, 그다음 헌법 수호와 내란 세력 종식이기 때문에 예. 특검 3법 이런 거 통과를 통해서도 예. 이런 것들은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어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정의를 또 바로 세우는 요 투트랙 예.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많이 속도감을 내시고요. 가장 하여튼 중요한 건 어떤 통합과 성장 예.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치 아래 실용주의 아마 노선이기 때문에 국익만을 최우선 가치로 하실 분이다. 제가 예. 여태까지 봤던 모든 의사 결정이 그런 기준으로 맞춰서 됐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흥묘, 백묘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실용주의로 접근하는 거 그래요. 저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위원님 하면은 계속 이제 청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워낙 또 나이도 젊으신데 거기에 또 얼굴도 동안이세요. 또 거기에 또 잘생겼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MZ 세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네. 활발한 의정 활동 하고 계신데, 아이고 특별히 뭐 본인이 청년이라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꼭 네.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의외로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 간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성별 간 갈등으로 막 이어져요. 갈라치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예. 이 갈라치기와 혐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 대선 방송 토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 혐오 발언을 통해서 예. 다시 한번 이 20대와 30대 남성 여성을 갈라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의원은 지금 힘들어 하시니까 네. 예, 그 의원 디스는 그만하시고요. 예. 그래서 다시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었을까를 보면 좀 저는 이건 정치권에서 좀 문제 의식을 좀 하여튼 많이 느껴야 예.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20대가 이제 96년생인데 그들의 성장 배경과 처해진 어떤 어려움 그다음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도요. 예. 이제는 조금은 더 많이 수용하고 제대로 마주보고 좀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이 청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뭐 좀 기억에 남는 분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제 지역구가 성균관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20대 남성 흔히 말하는 진짜 많이 만나시네요. 네,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회의 불균형 이런 것들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에서 키워진 세대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아니 그렇게 경제 민주화서부터 한강의 기적까지 다 이룬 세대 부모 밑에서 키운 자녀들이 뭐가 부족해?라고 느끼지만 이게 쪽 양극화가 가속도로 되면서 기회의 사다리, 계층 간 사다리가 없어졌다라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 아무리 돈을 우리가 벌고 적금해도 내 집 한 채 마련 못한다라는 절망감. 예. 그러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 그 무기력감이 있고 예. 그게 분노로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SNS나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로 그걸 표출되는 게 되게 익숙한 감정 세대고 표출, 예. 네, 분노의 표출이죠. 예. 그러니까 기회 공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에 있었던 그런 조국 사태에서부터 그들이 분노하는 게 계속 누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정도로의 분노 표출이 와서 예. 그것이 어떤 민주당과 지금의 대통령님에 대한 비호감으로 좀 많이 양산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고 간접적인 게 누적되면서 있는 분노감이 있었어서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때 이제는 이게 서로 남녀가 기회의 어떤 균등을 갖고 싸우지 않게 예.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겠죠. 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청년 정책 잘 펼치셔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네.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뭐 이재명 지사님 이미 입증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취업, 창업, 주거 그다음 예. 금융 지원 패키지가 있고요. 예. 아마도 이재명표 아마 청년 미래 적금이 아마 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이제 지금 추진 중인데 한 19세부터 34세까지 예.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 이렇게 청년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립을 위한 시드머니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최대 25% 적금하는 적립하는 금액의 25%를 국가와 기업이 매칭해서 하고 예. 또 중소기업에게 또 이렇게 장기 근무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조금의 인센티브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금융 지원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을 또 이재명 지사 시절 때 또 이렇게 예. 또 성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뭐 군복무 경력 호봉 인정, 공공기관으로 확대,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그 다음에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 예. 그다음 법적 청년 기준을 좀 현실화하자.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황대 의원님 이제 좀 청년 그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현실화해서 예. 청년의 살아갈 권리 확대하겠다. 그다음 뭐 생애 첫 독립, 그다음 맞춤형 정보 제공, 주거 설계 지원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뭐 맞벌이 부부 예. 이런 것들, 그다음 채무 지원. 예. 그래서 다양하게 아마 경기도에서 이미 경기도라는 1,400만 지방 정부에서 성공해 본 사례가 있기 예. 때문에 아마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청년 세대들 이제 가장 뭐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어떤 취업이 잘 되는 거 그거 가장 좀 그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앞서 언급한 그 어떤 계층 간 사다리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절이 심한데 네. 이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가 진짜 파격적인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모경종 의원을 자꾸 언급하는 게 청년들이 계속 기회와 공정을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스펙 다 걷어내고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힌 예, 겁니다. 예. 모경종 의원. 그 지금까지 그 국회의원도 어떤 뭐 공천을 단수 공천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3인 경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아까 창업 취업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 공공기관 일자리서부터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들과의 일자리 창출을 해본 이미 성과가 나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드라이브도 강하게 걸려서 적어도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와서 매몰되지 않고 예.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겠다. 전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그 청년들의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어떤 돈을 불리는 그런 정책들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자산 형성 그리고 미래 설계 지원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더욱더 좀 보완되거나 강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치 그냥 뭐 적립금의 몇 프로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 사회적 첫 출발을 뗄 수 있는 시드머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의미가 마중물이 있어요. 되는 거. 네, 마중물이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 이율이 뭐 8% 9% 이런 걸 떠나서 한 25%까지 최대 기업과 정부가 그것을 컨설팅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2년 주기도 있고 5년 주기도 있을 텐데 이 자립 주기를 좀 빨리 좀 이렇게 19세까지 내렸다라는 건 땡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보면 교육 개혁도 좀 연계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학력 위주의 사회. 아까 말했지만 학력 격차가, 그러니까 부의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루어지고 이게 대물림이 되는 지금 악순환이, 그 악순환 때문에 청년들이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개혁부터 같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예. 아까 말했지만 그 일자리들을 대거 창출을 해내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계속 기조는 친시장주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글로벌 경쟁력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예. 그 지역의 청년들이 그 역할에 중심에 설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엔 지방 정책 얘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의원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 정부의 어떤 지방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네. 역시 이재명 대통령 네. 뭐 지자체장 출신이다 보니 많은 맞습니다. 관심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방 정부를 운영해 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내수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한 기사가 기재부가 첫 대통령님의 칭찬, 1호 칭찬을 기재부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 왜 기재부 혁신 이런 것들 옥상호구에 있는 기재부 이런 거 외치셨는데 뭘까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하신 게 이번에 20조 정도 되는 이제 그 추경 예산 예. 2조 추경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 지역 주변 상권 활성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생 지원금이죠. 지역 화폐를 통한.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바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기재부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예. 거고, 또 이와 더불어 아까 말했지만 지방 정부 이 지방 교부세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정부가 이게 이 기계적으로 걷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24%가 지방 교부세로 이전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조금은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 예산의 제휴를 늘리겠다. 그래서 이게 중앙 집권 중심적인 그런 토대에서 예. 지방의 권한을 재정권 조직권을 확보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지방 재정법이나 의회법 이런 것들도 맞물려서 아마 지방 의회와 정부의 조직과 재정 입법의 권한을 확대해 주실 거다. 예. 이런 기대가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런 거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지방의회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쉬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게 공약으로는 안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공약이라고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늘 주장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당대표 시절부터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 예. 공약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보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권 예산권이 의회와 예. 지방 정부로 이제 오면 예. 그 지역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중앙 집권적이게 되면 그 개별성과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지역 불균형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특별한 피해를 입는 지역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지방 소멸이라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난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는 아마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럼 지방의회법 네. 제정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임기 내에 아마 수건 사업들이 아마 이제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고 민주당도 예. 나면 아마 든든한 집권 여당으로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 경기도 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앞으로 어떤 정책 좀 펼쳐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문화 강국을 정말 이렇게 많이 강조한 선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문화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 소프트 파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K컬처 시장에서 300조 문화 예술 산업 시장 만들고 50조 이상 수출하겠다 이런 게 기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기도 공약 중에 그 K컬처 문화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K팝, K웹툰, K드라마, K영화, K푸드서부터 이런 자원들을 경기도가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특히 뭐 접경 지역이나 파주라든가 그다음에 남북권이라든가 예. 또 우리 수원, 화성이 있는 우리 이쪽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좀 경기도 의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작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문화 강국으로 기조에 맞춰서 예. 경기도가 그런 것들을 가장 좀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 2%들 예산하는데 예. 지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는 한 500억 정도만 증액하면 2% 시대가 달성이 됩니다. 그 정부 기조에 맞춰서 예. 가장 예산을 2%대로 증액하는 그런 첫 출발을 떼겠다. 예.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좀 시간이 없지만 요건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새 정부 인사 기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네.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국민 추천제, 예. 국민 주권 정부 국민 추천제 지금 시작했고요. 하루 만에 한 2천 건 정도 되는 추천이 예. 이루어져요. 혹시 의원님 입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워낙 인기 많으셔가지고. 아이, 근데 진짜 이 배경 자체가 어떤 지위고와 막론하고 실용주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벌써 인터뷰에서 많이 강조하신 게 국민과 예. 국가를 위한 충직함. 그 다음에 바로 비상경제체이기 때문에 바로 일이 투입돼서 예.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성과 실력만 보고 인사하겠다. 예. 이게 인사기조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런 국민 추천제나 이런 국민들의 여론 그래서 가장 많이 추천된 게 그 법무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 수호와 아마 민생 경제 회복 그러니까 이런 게 민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기 예. 때문에 이런 인사 기조가 쭉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의원님, 저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정치가 욕도 많이 먹고요. 신뢰도 많이 잃었지만은 정치의 효능감 또한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통령 우리나라의 지도자 하나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효능감들 참 많죠. 예, 코스피 2,900선 돌파하고 G7 정상 초대되고 특검법 통과되고 여러 가지 민생 회복들에는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정치에 대한 신뢰 가져주시고 예. 정말 진영 논리가 아니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의정 포커스 인기 있는 잘생긴 네.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 예.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